여기는 원서 사진 안 찍으셨나요? 다 찍으셨나? 학원에서 어떤 학원에서 이렇게 그 사진사 아저씨 오셔가지고 찍어주는 애가 있거든요. 엊그제 보니까 사진 나왔어. 여기다 쫙 찾아가라고 이렇게 해놨거든요. 본인이 본인 사진을 못 찾아. 찾아. 그 옆에서 옆 사람이 찾아줘. 이거 너 아니야? 그래 그죠? 뽀샵을 많이 안 해. 요즘에는 뽀샵 많이 여권 사진으로 요즘에 하게 돼 있잖아요. 원서 사진을. 뽀샵 못 하게 돼 있어요. 뽀샵은 못 알아본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요즘에는 그 살짝만 고치는 거죠. 근데도 뭐 화장하고 이러니까 어쨌든 화장을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맹얼로 가다가 자기 얼굴을 자기가 몰라보는 거예요. 못 찾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그 사진 가지고 자꾸 보라겠어. 왜? 안 그러면 버릴 수도 있다. 자기 거 아닌 건데. 그럴 수 있죠. 자기 거 아니고 누구 사진이라고 툭 버릴 수 있죠. 왜 여기 들어왔어? 그럴 수 있죠. 여자들이. 근데 거기 보니까 사진이 한 89, 90%는 다 여자야. 남자 사진 몇 장 없어요. 하여튼 다 여자. 그냥. 어디 가나. 이런 거 있죠? 내 친구가 이런 거 썼더라고. 이거 보셨나 모르겠네. 이런 거 있잖아. 한번 인명은 제천이다. 이거 알죠? 그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죠? 진인사, 대천명. 이렇게 돼 있거든. 이런 이거 우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천하태평. 여기서 받침을 빼면, 인명은 제처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누구 얘기야? 남편 얘기야. 나의 운명은 마누라한테 달렸다. 모르겠네, 그죠? 인명이죠. 이거 빼면. 정성을 다하면 마누라도 감동한다. 별짓을 다 하는 거죠? 이거 뭐예요? 일을 열심히 해놓고, 모든 건 누구? 마누라의 명령을 따라. 명령을 기다리라. 내 운명은 마누라한테 달렸다 이거죠. 마누라한테. 그죠? 마누라 밑에 있어야 편안하다. 그런 얘기죠. 참, 내가 진짜 이걸 보고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죠? 뭐 한두 개는 또 공감이 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죠? 무서운 일들. 여자들 무섭다니까. 자, 72페이지 5번 세부담 상한이라고 돼 있죠? 세부담 상한. 자, 우리가 부가징수 일단 지금 보시면 취득세는 부가징수가 신고납부잖아요. 그죠? 이는 언제까지 했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안 하시면 가산세 나오고 가산세 나오면 보통징수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상속은 예배다. 상속 개시일이 속한 날의 말일부터 6개월, 외국에 있으면 9개월. 자, 가산세는 무조건 보통징수고 이것 빼곤 전부 다 신고납부다. 해서 뭐가 있어요? 일반과세 됐다가 중과세 대상이 되거나 비과세를 받았다가 과세 대상이 되면 며칠 안에 30일 안에 얘도 뭐 해라? 신고하고 납부해라.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얘가 만약에 등기등록하고자 하는 경우라고 나오면 등기등록하기 전까지 신고납부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찍어서 놓고 등록세도 등기등록하기 전까지 신고납부해야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가산세 붙으면 보통징수 그리고 그거 아닌 건 전부 다 뭐? 신고납부 똑같습니다. 취득세랑. 차이점이 취득세는 중가산세 규정이 있죠. 미등기 전매할 때 걔도 보통징수인데 그 중가산세 규정은 취득세만 있고 등록세는 없습니다. 중가산세 나오면 보통징수 기억하시고 80% 그리고 중가산세 적용하지 않는 예외규정 2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원래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자산은 미등기랑 관계없기 때문에 중가산세 적용 안 하는데 골프회원권 등 각종 회원권은 예외에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간주취득도 중가산세 적용하지 않는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정부 부가가세 제도입니다. 그래서 뭐가 나온다? 고지서가 나와. 납기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라는 거 기억하시고 얘 예외적으로 신고납부 가능합니다. 날짜 똑같습니다. 1일부터 12월 15일. 이거 안 내면 고지서 나와서 안 내면 가산금 내셔야 되고요. 이때 신고 안 하면 가산세 부과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때 가산세는 무신고는 안 나오지만 뭐는 나올 수 있다? 과소신고는 부과될 수 있고 내가 신고납부를 선택하면 과세권자의 결정은 없었던 거로 본다. 그죠? 이렇게 된 거고. 양도세는 신고납부인데 이런 뭐가 있다? 예정신고도 있고 확정신고가 있습니다. 예정신고는 부동산 등은 양도일이 속한 날의 말일부터 2개월 주식 등은 분기 말부터 2개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 전에 대금을 청산하면 허가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하나 추가하실 것은 우리 아까 부담부 중에 배웠죠. 그 채무액은 양도로 본다 했잖아요. 그때 양도세 신고는 2개월이 아니라 3개월 이내 하셔야 된다. 왜? 위에 증여세를 3개월 이내 하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된 거라 했죠. 그거 나중에 또 볼 겁니다. 보시면 되고 확정신고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하시면 되고 예정신고는 차익이 없거나 차손이 발생해도 예정신고는 하회한다. 뭐 그런 것들 기본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72페이지 5번에 세부담 상한이 나오죠. 저희는 이거죠. 말 그대로 재산세를 부담할 때
어떻게 한다? 한도를 둔다. 왜? 전년도 낸 금액보다 올해 세금이 많이 나오면 부담이 되니까 법으로 한도를 정해놓고 그 한도를 넘어가면 여기까지만 내라. 그게 얼마다? 100분의 150 그랬죠. 이건 뭐라 그랬어요? 전년도 낸 금액의 1.5배가 넘어가면 더 이상 내지 말고 여기까지만 내라. 이렇게 정한 거죠. 그래서 200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한다? 이거에 전년도 금액 1.5배를 하면 된다. 150만 원이다. 그죠? 그러면 올해 낼 돈이 200이니까 얼마만 내라? 150만 원만 내라. 이런 식으로 한도를 정하는 걸 세부담 상한 그럽니다. 만약에 올해 150 냈죠? 200인데 내년에 또 200이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한도를 어떻게 구해요? 작년에 150 낸 거잖아. 그죠? 그러면 이때는 150의 1.5배가 한도 금액이 되겠죠. 그러면 그죠? 이걸로 항상 전년도 거랑 하니까. 그럼 얘가 이제 뭐예요? 75만 원이니까 225만 원이잖아요. 내년에 200 나오면 그때 200을 다 내야 되는 거지. 왜? 한도가 225니까. 그 넘어가지 않으면 나온 금액만 내면 된다. 이게 세부담 상한인데 예외가 있다. 뭐는 주택은 예외라 했죠? 자, 얘는 어떻게 됐어요? 3억 이하면 100분의 105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3억 초과 6억 이하는 100분의 110 이렇게 돼요. 그리고 6억 초과는 100분의 130 그렇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6억 초과. 그러니까 주택은 혜택을 주겠다는 거죠. 법적으로. 그죠? 세금을 좀 덜 내도록 해주겠다. 그러니까 똑같은 케이스면 여기 되면 100에 200 나오면 3억 이하는 105만 원, 3억 초과 6억이면 110, 최대가 130만 원까지만 내라. 이렇게 해주는 거죠. 자, 근데 주택만 해당되니까 조심할 게 건축물이나 기타 등등은 금액에 관계없이 100분의 150이고 주택만 이외로 간다. 자, 조심할 게 이게 세부담 상한이 종합부동산세도 세부담 상한이 100분의 150이에요. 종부세도. 근데 여기서 어떻게 나와? 토지는 100분의 150, 주택의 경우 3억 이하는 100분의 105, 그럼 땡 틀립니다. 왜? 종부세는 무조건 100분의 150이에요. 왜? 이건 부자들이 내는 거기 때문에 예외 없다. 이거 외워가지고 또 얘가 외웠는데 이걸 확실하게 외운 거죠. 그랬더니 종부세도 확실하게 나오니까 확실하게 풀어가지고 틀려버려. 그럼 안 됩니다. 이게 누구만 된다고요? 재산세만. 종부세는 예외 없이 1.5배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 72페이지 5번의 세부담 상한이 나와 있습니다. 원칙이 100분의 150인데 주택은 예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가상금 아까 했죠? 일반 가상 쭉 해서 읽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7번의 소유권 변동. 앞전에 나온 거죠. 과세 기준일부터 10일 안에 신고하시면 되고, 신고 안 하면 과세권자가 직접 조사해서 등재할 수 있다. 같은 얘기고. 부가세는 지방교육세 얼마? 20% 냅니다. 지방교육세 20%. 가로 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도시지역분 재산세는 제외. 그러니까 만약에 세금을 부과했는데 재산세 말고 여러분 고지서에 도시지역분이 같이 나왔다. 그럼 뭐다? 그 도시지역분 빼고 원 재산세 금액에 대해서 얼마? 20% 지방교육세를 내셔라. 그거죠. 부가세는 세목별로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밑에 박스에 정리해놨죠. 그죠? 그거 잘 보시고 세목별로. 조심할 건 뭐라겠어요? 양도세, 부가세는 감면의 경우면 농특세 20%. 납부세계는 지방소득세를 내지만 걔는 독립세입니다. 부가세가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물납하고 분납이 나오는데 물납은 세금을 뭘로 내는 거다? 물건으로 내는 거다. 그래서 얘는 기준이 있다. 금액이 얼마라겠어요? 1,000만 원을 초과했을 때 낼 수 있어요. 근데 물납은 물건으로 내는 거기 때문에 물건에 하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무조건 되는 건 아니라 했죠. 뭐를 해라? 신청을 해라. 그죠? 신청. 그럼 신청을 받아서 얘가 일정 기간 안에 허가 여부를 결정해서 통지를 해준다. 그런 얘기죠. 신청 통지. 자, 신청. 납부 기한 몇 일 전까지 해야 된다? 10일. 우리가 하는 건 며칠? 10일. 10일 전. 통지는 걔네가 하니까 며칠 안에? 5일 안에. 화면으로 지금 5일. 그죠? 자, 그러면 여기 통지가 하면 불허가 아니면 뭐 있다? 허가 통지 둘 중에 하나겠죠? 자, 불허가 하면 어떻게 한다 했어? 다른 걸로 바꿔서 변경해서 신청할 수 있다. 변경 신청. 얘도 며칠? 얘도 10일이네, 10일. 허가 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등기를 넘겨줘야죠? 왜? 이전 등기 해줘야 되니까. 그럼 여러분이 이전 등기 필요한 서류를 갖다 줘야 된다 그랬죠? 며칠 안에 갖다 줘라? 10일. 날짜만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뭘 가지고 물납할 수 있다? 부동산만 된다. 그죠? 어디 있는 부동산? 관할구역. 이때 관할구역은 어딜 말한다? 물건의 소재지가 날 시군구를 말합니다. 이게 시험에 어떻게 나왔어요?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부동산의 하나 이렇게 틀렸고요. 그리고 관할구역 안의 소재는 재산세 과세 대상으로 물납할 수 있다. 그러면 땡! 틀립니다. 왜? 이걸 또 포괄적으로 생각해가지고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선생님, 얘도 과세 대상이니까
과세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건 맞는 거 아니냐? 그러면 선박 항공기도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선박 항공기는 물납이 안 돼. 얘들만 되는 거야. 토건주만 된다. 그죠? 자, 그러면 이거 하시면 물납하면 어떻게 한다 했어요? 가격 평가해야 된다 그랬죠? 왜? 잔돈 거슬러 줘야 돼. 잔돈을 거슬러 줘. 가격 평가. 얘는 뭘로 한다? 과세 기준일 현재. 뭐 한다? 시가예요, 시가. 이때 시가는 뭘 말한다? 공시 가격을 말한다. 즉, 시가 표준액을 말한다. 그러니까 시세로 해주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걸로 하면 물납하면 손해라 했잖아요. 그죠? 왜? 내 실제 매매가는 한 10억 되는데 공시 가격은 8억밖에 안 되면 8억으로 인정해 준다는 얘기죠. 그죠? 왜? 시세대로 해주면 안 되죠. 나중에 팔라고 했더니 가격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공시 가격인 시가 표준액으로 간다. 예배가 있다 했죠. 6월 1일 전 6개월. 요 기간 안에 그 물납하고자 하는 부동산에 객관적으로 가격이 입증되는 게 있으면 걔는 그 금액을 그대로 인정해 주겠다 해서 대표적인 공매 같은 거 한다 했잖아요. 5월 달에 공매를 4월 달에 공매를 받았어요. 공매. 그리고 공매 가격이 있을 거 아니야. 얘가 1억이야. 근데 공시 가격은 8천이야. 그럼 이걸로 물납하면 얼마나 주죠? 1억으로 쳐주겠다는 거예요. 왜? 공매 받은 거니까 인정해 주겠다. 얘가 5월 달에 감정평가를 받았어요. 같은 걸 갖다가. 5월 달 4월에 공매 받아서 5월에 감정평가 받을 수 있죠. 자, 감정평가를 받았어요. 그럼 감정가액도 있고 공매가액도 있고 둘 다 시가로 보는 거잖아요. 이때 하나만 인정한다. 뭘? 그죠? 과세 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있는 걸 인정한다. 감정가액. 이렇게 가시면 돼요. 이게 다죠. 저희 물납은. 자, 분납 먼저 보고 73페이지 9번. 물납. 납부세액 1,000만 원 초과할 때 물납할 수 있고요. 동그라미 1번 물납 대상은 관할구역 안의 소유자는 부동산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그랬죠? 동그라미 2번 물납 신청 절차 기업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하면 서면으로 5일 안에 허가 여부를 통지해주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은 물납 신청 받은 부동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물건에 하자가 많은 걸 무조건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자가 있으면 너는 이건 안 된다 하고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면 뭐 불허가 받은 거죠? 그럼 어떻게 돼? 다른 걸로 바꿔서 신청할 수 있다. 며칠 안에? 10일 안에. 그러면 변경해서 허가할 수 있습니다. 자, 3번 물납부동산 평가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인데 이때 시가는 뭘 말한다? 시가 표준액을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 당구 표시에 시가로 인정되는 부동산 가액 그랬죠? 그래서 거기 보상가액, 공매가액, 감정, 기타 등등으로서 입증되면 얘를 뭘로 온다? 시가로 인정을 해주겠다. 그런데 그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이면 어떻게 한다? 재산세 과세 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봐주겠다. 이 시험에 나왔었죠? 뭐라고? 그냥 12월 31일 현재 시가 이해한다. 이렇게 나온 적 있어요. 아니고 6월 1일 현재 시가. 자, 분납도 되죠? 자, 분납은 기준금액이 얼마야? 500만 원 초과. 기간이요? 45일. 그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요즘 잘 나와요. 그거 분납 금액 500초과 45일. 얘는 허가받을 필요 없고요. 왜? 신청만 하시면 무조건 받을 수 있다. 자, 분납 얼마 할 수 있다? 거기 보시면 분납 금액이 얼마? 1,000만 원 이하면 500초과 금액을 분납할 수 있고 1,000만 원 초과되면 50% 이하까지만 분납이 가능하다. 기간은 45일이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시장군수는 분납 신청 받은 경우 이미 고지한 납세고지서를 납부기한 내 납부할 납세고지서와 분납기간 내 납부할 납세고지서로 구분하여 수정고지 하여야 한다. 왜냐면 이거는 고지서가 2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한을 내고 나머지 45일. 2장으로 만들어줘야 하나는 내고 하나는 가지고 있다가 45일 안에 된다. 이런 뜻이죠.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이렇게 쭉 보시면 돼요. 자, 기출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주택의 납세지는 주택의 납세지는 그럼 어디예요? 그 주택의 소재지관을 시군콜해야죠. 주택의 소유자의 주소지가 아니라 주택 소재지관을 시군콜해요. 1번 틀렸죠? 이게 정답이었어. 이때 당시에. 그죠? 2번 건축물 재산세 납기는 7월달 당연한 거고요. 3번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납세 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해당 납세자 부동산에 대해서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땡? 어디가 틀렸어요? 그죠? 관계없이 그 소재지만 됩니다.
4번 불허가 통지받은 납세 의무자가 그 통지받은 날로부터 며칠 안에 10일 안에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 신청하면 변경하여 허가할 수 있다. 그랬죠. 5번 물납 허가받은 부동산을 물납한 때는 납기내 납부한 거로 본다. 왜냐면 물납을 하다 보면 절차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물납이 된 시점이 언제냐면 그러니까 원주시 앞으로 등기 권리증이 나와야 돼요. 그럼 물납이 된 걸로 봐요, 법적으로. 그럼 절차 밟다 보면 실질적으로 납부기한 지나고 나서 그게 등기 권리증이 나오니까 99.9%거든요. 그럼 기한 지나버렸잖아요. 그럼 원래 뭘 해야 돼? 가상금. 그런데 얘는 이미 그 기한 안에 뭘 받았어? 물납 허가 받고 물납하는 거니까 무조건 물납이 되면 뭐 한 걸로 본다? 납기내 납부한 걸로 봐서. 즉 가상금 부과를 안 하겠다. 그런 얘기죠. 6번은 물납 신청 받은 부동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랬죠? 그렇고. 7번 분납은 얼마? 500만 원 초과되면 할 수 있죠. 얘는 허가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냥 신청만 하시면 돼요. 납부 기한에. 그러니까 502만 원 나오면 502만 원 나오면 물납할 수 있죠. 그럼 분납. 그죠? 원주시 가서 뚝 갖다 손 주고 나 분납할게.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럼 얼마 분납할 수 있어? 502만 원이면. 2만 원. 그죠? 500만 원 내고 2만 원을 45일 안에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501만 원 내고 만 원만 해도 되고. 그죠? 자, 그 다음에 8번. 해당 연도 부과할 토지분 재산세액이 10만 원 이하면 조례를 통해서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틀렸죠? 왜? 주택이라니까, 주택. 10만 원이 꽂히면 안 돼요. 토지는 아니고 주택. 근데 이거 8번 질문 되게 많이 틀렸어요. 이게 딱 보면 맞출 것 같죠? 이게 안 그렇다니까. 이따가 토지하고 이심 가지란 뒤에 10만 원 나온 순간 50만 원 그러면 50만 하고 가니까 또 뭐야? 더 빨리 7월 달 이래버려. 그럼 맞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언제 알아? 시험 끝나면. 끝나고 나니까 이미 틀린 거죠. 그리고 이게 토지야? 이렇게 틀려. 그럼 나도 틀려버리는 거야. 시험도 틀려버리고. 그치? 잘 보셔야 되는 거야. 이게 눈에 안 보이죠 이게. 근데 막상 보면. 그죠? 자꾸 보면 돼요. 자꾸 보면. 자꾸 봐야 얘들이 익숙해져가지고 사람도 알아보고 그러는 거지. 어쩌다 한 번씩 보면 친척끼리도 몰라. 친척끼리도. 주가 멱살 잡고 싸우는데 사촌이요. 진짜 그런다니까. 멱살 잡고 싸우는데 사촌지가 아니라 경찰서 갔더니 누구냐고 따져보니까 누구요? 이거 외사촌이요. 있으니까 된다니까 그게. 실제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외갓집 식구들이 다 왔냐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한 분은 외삼촌은 잘 몰라요. 얼굴만 알고 그 사촌들을 잘 몰라요. 진짜 걔들은. 그럼 나중에 길 가다 만나서 싸우면 진짜 모른다니까. 호적 따져봐야 된다. 족보 따져봐야 한다니까. 가까이 자꾸 봐야 돼. 공부도 똑같아. 왜 시험 보면 안 보여 걔가? 외사촌인 거야 외사촌. 외사촌이 나와가지고 이러고 있으니까 얘가 외사촌인지 몰라. 치고받고 싸우고 끝나고 시험 보고 합격 밑에 보니까 뭐예요? 둘이 외사촌이라고 써있는 거예요. 그 똑같다니까. 자꾸 봐야 된다니까. 자, 9번은요. 지방자치단체장은 과세 대상의 누락 등으로 이미 부과한 재산세를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가징수할 수 있다. 근데 없다 이렇게 나왔죠. 별거 다 내요. 이제 될 게 없으니까. 10번 재산세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 가액은 매년 12월 31일 현재 시가가 아니라 과세 기준일 현재 시가죠. 12월 31일 이렇게 나왔었죠. 11번은 뭐 읽으나 마나죠. 보통 징수한다. 재산세 그죠? 그리고 12번은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이건 여러 번 나왔어요 사실은. 2,000원이면 징수한다. 그렇게 가는 거죠. 13번 과세표준의 1000분의 40의 재산세 세율이 적용되는 별장에 대한 재산세 납기는 별장 이외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기와 같다. 다 똑같다겠죠? 세율만 틀려요. 그죠? 맞는 말이죠. 14번은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가 체납된 경우는 체납된 재산에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체납된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 아니라겠죠? 신탁, 원래는 그것만 해야 되는데 신탁재산은 다른 신탁에 속한 다른 재산이 있으면 걔도 뭐가 가능하다? 압류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틀렸죠? 15번은 뭐 고지서는 각각 해서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16번 소유권 등이 변동된 재산은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안에 변동된 신고해야 된다 했죠. 자, 이거 신고 안 하면 가산세 부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죠. 절대 없다 했죠. 이거 하나 못해야 된다. 직접 과세권자가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이렇게 간다 그랬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막 내용이 시험 문제 이게 기출질문인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세법은. 근데 워낙에 우리가 안 보니까 익숙하지 않아서 그러지 어느 정도까지 해주면 이거는 진짜 10개 이상 맞을 수 있습니다. 무슨 이게 불문하고. 10개를 못 만드는 거예요. 지가 징그럽게 공부 안 하면 10개 못 맞아요. 징그럽게 맞지 안 하면. 웬만하면 10개 맞을 수 있어요. 웬만하면. 여러분은 지금 10개가 안 나오면 징그럽게 세법 안 한다는 거지. 그게 뭔 얘기야? 수업 시간만 하고 그나마 수업도 잘 안 나와. 이게 문제인 거야. 요즘에 또 이제 지금 보니까 학원마다 이제 결석률이 되게 많아지죠. 결석하면 떨어지는 겁니다. 볼 것도 없어요. 더군다나 지금부터 되게 중요한데 수업 빠지고 하면 볼 것도 없습니다. 벌써 자세가 안 된 거죠. 수업을 빠진다는 거죠. 근데 그걸 무슨 정신으로 공부를 하겠어요. 그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사정이 있는 사람 모르겠지만 습관적으로 빠진 사람들은 시험은 볼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100% 떨어져. 헛고생 하는 거야. 그거 왔다 갔다 그냥 하고. 그죠? 학원만 다니는 거지. 정만 두고. 그죠? 너 뭐하니? 나 공부해. 그죠? 그래, 그 핑계거리 있어야 돼. 그래야 남편이나 누가 일 시키면 뭐라 그래. 나 공부해야 된다고. 이 핑계거리 있어야 되니까 학원은 계속 다니는 거야. 정만 두고. 나가진 않고. 지금도 학원 안 오신 분 집에는 없겠지. 집에서 학원 간 줄 알지. 그죠? 저기 보니까 어디, 그러니까 젊은 애가 하나 있는데 걔가 독서실을 다 끊었고 다 있어요. 그리고 학원을 안 와요. 그 집에서는 다 학원 간 줄 알아. 그리고 오후에도 안 가, 집에. 왜? 독서실에서 공부하는 줄 알아. 근데 걔는 항상 학원에 없어요. 왜? 맨날 놀아. 그럼 돌아다니, 놀다니.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공부하라고 하니까 뭐라니까 이제 학원 다니라니까 다니기만 하는 거야. 공부는 안 하고. 그 뭐 그렇게 공부하면 뭐 하겠어요. 뭐 그나마 하지. 100% 떨어지죠. 지금도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말했죠. 5, 6월달 수업 지금 하는 것처럼 듣는 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계속 제가 여러분 막 진리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할 일 없어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냥 자꾸 들으라는 얘기죠. 그게 나중에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공부를, 강의를. 그 들어야 되는데 자꾸 빠지면 뭐 대책 없는 거죠. 본인의 선택이 본인이 하는 거 나는 상관없어요. 뭐 여러분이 하는 거니까. 우리는 뭐 그냥 말했죠. 내가 또 얘기할까? 난 자격증이 있다고? 자격증 있어. 난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없는 거지. 그 박스 77페이지 비고표 있죠? 그죠? 거기 맨 밑에 보면 주택 10만원 이하 9월달 어쩌고 돼 있죠? 그거 지워주세요. 그게 왜 그렇게 된다고. 이게 제가 분명히 삭제를 했는데 왜 이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뒤에 또 있거든요. 그죠? 비고표. 뭐 상관없죠. 그 어차피 10만원이야. 9월달이 아니라 7월인데 그거 지워주세요. 9월달. 박스 안에 있는 거. 비고표. 맨 밑에. 다 지우세요. 위에 또 있어요. 위에 있어요. 위에 있는데. 제가 책이 이상하게 됐어요. 제가 이게 출판사가 없어요? 하여튼 지우셨죠? 안 지워도 알지. 뭐 어차피 그거 나오면 틀린지 알아야지. 딱 보자마자 틀렸네 그래야지. 또 그대로 외운다. 또 9월달 이러면 안 돼요. 자, 재산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계속 풀면 되니까 잘 보시고, 자, 80페이지 종합부동산세를 보겠습니다. 얘는 문제 딸랑 하나 나와요. 하나가 나온다는 얘기 무슨 얘기다? 수업만 듣고 절대 오후에 얘를 공부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등록세하고 종부세는 수업만 듣고 나중에 문제 풀고 따라가면 합격 맞출 수 있어요. 쓸데없이 공부하면 시간 잡아먹어. 그죠? 이건 여러분이 자격이 안 된다. 일단. 여러분은 종부세를 따로 공부할 자격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격도 안 되는데 자꾸 오후에 공부를 하면 시험은 떨어지는 거야. 누가 자격이 되는 거야? 제가 볼 땐 여기는 자격이 없어. 다. 대부분이 자격이 없어요. 누가 자격이 있는 거예요? 나는 진짜 시험 봤다 그러면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맨날 맞춰. 다 맞춰. 더 이상 걔는 맞출 게 없어요. 할 게 없어. 이런 사람이 하는 거야. 그럼 자격 있어? 없죠? 안 돼요. 얘는 수업만 들어봐. 얘는 쉽게 풀 수 있어요. 근데 아니 여러분만 그런 게 다 그래요. 모든 학원이 전국에. 그죠? 근데 등록세, 종부세는 의외로 시험을 문제 쉽게 풀 수 있어요. 그냥 지문만 잘 보시면 답이 생각보다 되게 쉬워요. 등록세도 그랬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시간 투자하지 말고 나머지 파트, 3가지 파트에 시간 투자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점수가 나온다. 자, 80페이지 종합부동산세 그랬죠? 뭐 이는 뭐 그냥 보시면 되고. 용어 저기 나와 있고요. 그 3번에 보면 1세대 1주택자 및 주택수 계산이라고 돼 있죠? 자, 이건 뭔 얘기냐면 종부세가요. 1세대 1주택 여부가 중요해 얘도요. 왜냐면 비과세도 아닌데 왜 중요하냐? 우리 종부세 보면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는 뭐라죠? 좀 이따 배우는데 과세표준 계산할 때 3억 원을 추가로 공제를 해주고 그리고 세액공제도 해줘요. 세액공제. 이 세액공제 이제 연령별 공제, 나이대라고 건 보유기간별 공제 2가지가 있거든요. 이 2개를 다 해주는데 이걸 누구만 해줘? 1세대 1주택 단독 명의자만 해주고
공동명의자는 안 되고요. 얘만 해줘. 그러니까 내가 1주택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가 되게 중요하죠. 왜냐면 우리가 주택은 6억이 초과되면 종부세를 내잖아요. 근데 1주택 단독명의자는 3억 추가 공제를 받기 때문에 실제로는 9억이 초과됐을 때 세금을 내는 거라는 거지. 이 혜택을 얘만 줘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숫자가 일단 중요한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뭐 3번에 1세대 1주택자 및 주택수 계산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그냥 얘는 단독 명의를 말한다. 그죠? 단독 명의자를 말한다. 그만 생각하시면 되고 그 중에 동그라미 3번 있죠. 3번에 동그라미 3번. 찾으셨나요? 다음에 주택은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한다라고 돼 있죠. 자, 기억. 문화재 보호된 등록 문화재 주택과 니은의 합산 배제 신고한 임대주택은 뭐한다? 주택수에서 뭐한다? 제외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집이 2개인데 하나가 문화재 주택이라는 거야. 그럼 걔는 뭐라는 겨? 주택수에서 빠져요. 그럼 몇 주택자가 돼? 1주택으로 보겠다는 거지. 그러면 내가 실제는 2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니까 나는 1주택자가 돼서 뭐 한다는 거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 2개가 나오는 거죠. 문화재 주택과 합산 배제 신고한 임대주택은 뭐 한다?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오른쪽 81페이지에 참고에 뭐가 나와요? 혼인이나 동거봉양으로 집이 2개가 되면 우리 양도세 나오죠? 그러면 5년 안에 먼저 파는 주택은 1주택으로 본다겠죠? 근데 얘는 어떻게 한다는 거야? 종합부동산세 계산할 때도 어떻게 주겠다는 거야? 이렇다는 거죠. 부모와 자식이 따로 살다 합가하거나 남녀가 결혼해서 뭐가 되면 집이 2개가 됐다. 2주택이잖아요. 근데 얘도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5년 동안은 각각 별도 세대로 본다. 그 뭔 얘기야? 4명 다 5년간은 1세대 1주택자로 봐주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5년 지나면 남편하고 부인의 주택을 합산해서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나요? 5년 지나면? 5년 동안은 각각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5년 지나면 남편과 부인의 주택을 합산해서 계산하나요? 그런 거 없어요. 세법은 절대 그런 거 없다 했잖아. 부부지간 합산 없다니까. 세대별 합산 없다니까요. 우리 세법에서 합산, 부부지간, 세대별 합산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 부동산 임대소득 비과세 주택수 계산할 때만 부부 합산이에요. 1주택이 임대수도 비과세죠. 근데 남편이 집이 있고 부인이 원룸 하나 임대하면 이때 숫자 계산 어떻게 한다? 남편과 합산해서 2주택. 이때 빼고는 없어요. 다 개인별이라니까. 그럼 뭔 얘기야? 5년 안에 하건 5년 지나건 세금은 따로따로 계산해요. 근데 5년 이내는 별도 세대니까 뭘로 본다는 거? 1세대 1주택으로 본다는 얘기지. 그럼 뭘 봐? 어떤 이 혜택을 주겠다는 거야. 근데 5년 지나면 따로따로 계산하는 건 똑같은데 뭐가 안 되는 거야? 2주택자잖아요. 그러니까 뭘 못 받아? 추가 공제, 세액 공제를 안 해준다는 얘기지. 그 혜택을 5년 동안만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그죠? 5년 지나면 안 되고. 자, 이게 시험에 이렇게 나왔었어요. 2012년 5월 31일에 혼인신고를 했대요. 그러면 2017년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얘는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OX. 이렇게 나왔어요. 혼인해서 집이 2개 된 거죠? 자, 2012년 5월 31일에 혼인신고했어요. 그럼 2017년도 종부세 계산 시 얘네들은 1세대 1주택. 각각 별도 세대로 본다. OX. 5년간은 각각 별도 세대로 본다겠죠? 자, 그러면 얘는 각각 별도 세대로 본다. 그러면 정답 OX. X에 X. X. 왜? 5년간 2017년 5년이 왜 X야? 얘가 혼인신고를 급하게 했잖아. 쓸데없이. 왜? 6월 1일, 얘는 6월 1일 기준이잖아요. 5월 31일에 혼인신고 했으니까 5년이면 2017년 5월 31일에 5년이 끝났어. 근데 얘는 언제 기준이야? 6월 1일 기준이니까 6월 1일은 하루가 지나버렸죠. 5년 지나버렸죠. 2017년도는 각각 별도 세대가 아닙니다. 무슨 말 이해가시죠? 왜? 과세 기준이 6월 1일이잖아, 종부세는. 혼인신고 한 날로 또 5년간이에요. 혼인신고 급하게 하면 안 된다니까, 이거 봐봐. 급하게 하니까 세금도 이렇게 더 내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그때는 2년이었거든요. 기간이 길어진 거, 지금 개정된 건데, 그때 당시 2년일 때 이렇게 나왔어요, 실제로. 기출지문으로. 그죠? 왜? 과세 기준이 6월 1일이다. 그죠? 그래서 거기 참고에 그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동거봉양 혼인은 투기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종부세도 5년간 혜택을 주고 팔면 양도세 똑같이 5년 안에 아무거나 팔면 뭐한다? 1주택으로 봐서 혜택을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3번 특징 나오는데 그냥 보시면 되고요. 과세대상 나오죠, 이제. 자, 종부세는 대상이 뭐다?
과세 대상 뭐뭐 있어요? 그리고 그거요. 뭐라고요? 별도 합산 대상 토지와 종합 합산 대상 토지 그리고 뭐 주택 이렇게 세 개라니까요. 아 근데 제가 참 답답한 게 제가 이제 기출문제 특강하고 있잖아요. 근데 엊그제 이 문제를 푸는데 다음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뭐 이렇게 나와요 문제가. 그러면 그 문제 지문에 건축물이 나와요. 건축물. 자 건축물은 종부세 대상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요 여러분 지금은 아니라고 하는데 문제 풀 때 걔가 건축물이 나오면 아니오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계속 걔를 쳐다봐요. 미련이 있는 거, 미련이 있나 봐. 참 희한해요. 그래서 걔를 계속 고민해. 근데 제가 물어봐요. 그러면 여러분 종부세 과세 대상 뭐가 있나요? 그럼 말이나 말지. 얘기를 해요. 뭐 별도 종합 주택이래요. 그래서 좀 이따가요. 건축물은 종부세 대상에 물어보면요. 또 고민을 해요. 희한하죠 이게. 그 문제 풀 때도 보니까 또 설명하고 풀었는데도 또 보니까 틀린 사람이 있어 거기서. 예만기라니까. 왠지 건축물은 종부세 내야 될 것 같아. 왜? 나는 내 꿈이 뭐예요? 임대사업자거든요. 그냥 상가 건물 하나 사가지고 임대하고 그냥 골프 치라는 게 꿈이야. 그러니까 누가 건축물 있다 보니까 왠지 그 건축물 하나 가지고 있으면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부자니까 뭘 내야 될 것 같아. 그런 게 있나 봐. 그 전부 다 보면 건축물 그러면 다 고민해요. 얘만 된다니까. 이 세 개만. 그죠? 얘는 금액이 일정 금액 넘어야 된다 그랬죠? 자, 금액이 얼마야? 별도는 80억 아니고요. 초과해야 되고요. 얘는 5억 원을 초과해야 되고 얘는 6억을 초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80억, 5억, 6억까지는 안 내요. 이때 그럼 80억, 5억, 6억은 실거래가를 말합니까? 공시가격을 말합니까? 공시가격이죠. 이건 뭐 거래가 보유세니까. 그러니까 얘는 80억, 5억, 6억을 초과되었을 때만 종합부동산세를 내도록 되어 있다. 대상은 이렇습니다. 근데 주택은 모든 주택이 다 내는 건 아니다. 그래서 여기 합산 배제 주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자, 뭐 있어요?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그리고 기숙사, 그리고 사원용 주택. 김기사가 아니라 임기사. 그죠? 그리고 미분양주택, 그리고 뭐 가정 어린이용 시설, 놀이방, 그리고 등록 문화재 주택 등은 뭐한다? 합산해서 배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갖고 계시면 종부세를 안 낸다는 얘기지. 근데 문제는 뭐다? 이거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세무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뭘 해라? 신고를 해라. 합산 배제 신고. 언제까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하셔야 합니다. 납세지거나 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하더라. 그러면 얘네들은 빼고 나머지만 종부세가 나옵니다. 자, 별장은 종부세 낸다 안 낸다? 안 냅니다. 여러분 재산세가 고율로 과세가 된 애들은 종부세를 안 냅니다. 왜? 재산세는 별장이 4%죠.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내는 거죠 이게. 그것도 매년. 근데 이 사람이 재산세 4% 내고 12월 달에 또 종부세를 또 내라. 별장 가지고는 재진 건 아니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율로 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분리과세는 세금 안 내잖아요. 종부세를. 왜? 고율 분리과세 오굴계 4%. 그러면 왜 0.07 저율 분리과세는 왜 종부세를 안 내느냐? 자, 저율 분리과세 뜻이 뭐예요? 너는 농사 짓고 일반적인 생산성 용도로 쓰니까 다른 사람보다 혜택을 줘서 최저세율로 가주겠다 해놓고 그래 농사 짓고 있는데 근데 너 농지가 많네? 넌 부자네? 그러니까 뭐네? 종부세 한번 주고 봐?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앞뒤가. 그래서 분리과세 종부세를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장도 그래서 왜 안 내? 주택은 내야 되는데 별장은 고율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제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 종합주택만 내는 거예요. 그것도 분이 그 선박학 한국인이 왜 안 내냐? 이름이 종합부동산제라니까. 선박 한국인은 부동산이 아니고 그러니까 안 내는 거죠. 그리고 왜 안 내냐 그러면 법이 그렇게 만드는 건데 뭐 나한테 왜 안 내냐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죠? 법이 그렇다는데 이름도 종합부동산세금만 그죠? 부동산만 뭐해라? 종합해라. 그럼 뭐라는 얘기요? 합산해라 그런 얘기죠. 합산. 얘는 무조건 뭐예요? 전국 합산이에요.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전국의 별도 종합주택을 몽땅 합해서 이 금액이 초과되면 내는 거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상이에요. 81페이지 보시면 5번의 과세 대상에서 분리하고 그다음 뭐 건축물은 안 내고 주택은 내는데 별장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합산배제주택 해가지고 뭐 있어요? 임대주택, 기숙사, 사원용 주택,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주택, 그 다음에 등록문화재. 그리고 이거 갖고 계시면 신고 언제까지 하시라고?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신고를 하셔야 된다. 이때 아까 여기 있죠? 이 문화재 주택하고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은 합산에서도 제외되고 숫자에서도
제외한다. 이렇게 되는 거니 이따가 또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상을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종부세 대상이고, 자, 그럼 취득세는 대상이 뭐냐? 취득세 뭐 있어요? 토지, 건축물, 그다음에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자, 얘는 뭐 기억하셔야 돼?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나왔네요. 뭐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승계 취득에 한하여 과세한다. 광업권, 어업권도 최초 등록을 출원 그래요. 출원. 얘도 취득세 면제해 주거든요. 그죠? 이거 광업권, 어업권. 그리고 나무 하나 서 있는 거 임목. 그리고 각종 회원권, 골콘, 승종료에서 이렇게 해서 있다. 그죠? 등록세 대상 외울 거 없습니다. 얘는 뭐 등기 등록되는 건 전부 다 대상이고. 재산세는 뭐라 그랬어요? 토지, 건축물, 주택, 그리고 선박, 항공기. 말씀드렸죠? 주택은 항상 한꺼번에 토지, 건물 따로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접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양도세 대상은 토, 건, 부, 기, 주식 등, 그리고 파생 상품입니다. 이렇게 묶는다 했죠? 이거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구분하는 거 세 개로. 그리고 이제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서 임차권 나오면 뭐라고? 등기된. 그리고 여기서 영업권 나오면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종부세는 누가 내느냐? 납세 의무자가 나옵니다. 납세 의무자. 이건 아주 쉽죠? 납세 의무자. 자, 여러분 집, 아파트 가지고 있는 왜 종부세 안 낸다고 했어? 주택은 종부세 내는데. 왜 안 낸다고 했어? 집이 싸서 그런다 했잖아요. 사서. 왜? 얼마 초과해야 돼? 6억을 초과하실 때만 냅니다. 그럼 주택분 종부세 납세 의무자는 누구다? 6억을 초과하는 자. 그럼 얘는 뭐겠어요? 80억을 초과하는 자. 똑같잖아요. 이거 뭐 아주 간단한 얘기죠. 얘는 5억을 초과하는 자. 얘는 6억을 초과하는 자. 얘가 뭐다?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결국은 종부세는 일단 아무리 몰라도 뭐는 알아야 문제를 풀어요? 요 기준 금액은 알아야 돼요. 아무리 몰라도. 금액을 구분 못하면 나머지 다 헷갈리는 거죠. 실제 시험에 이거 나온 적도 이렇게 그냥 금액이 80억인데 40억을 초과 이렇게 나온 적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건 구구단하고 똑같은 거지. 아무리 몰라도 금액은 알아야 돼. 금액은. 그죠? 근데 아주 쉽죠. 초과하는 자, 초과하는 자, 초과하는 자. 끝.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자, 취득세 또. 막 이제 물리려고 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들으면서 물린대. 근데 문제는 못 풀어. 그게 문제예요. 정확하게 알고 그래야 되는데 듣기만 하고 물리는 거죠. 잘 들어야 돼. 그러니까 안 틀리는 거죠. 아까 한 거 이거 한 거 지금 또 하고 있죠. 자, 취득세는 사실상 취득자가 납세 의무자다. 등기 등록과 관계없이. 그죠? 그 다음에 주체구주부 취득자 나오면 얘가 납세 의무자다. 걸르면 된다겠죠? 그 다음에 상속받으면 누가 낸다? 상속인이 세금을 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주택조합이 조합원용으로 그러면 조합원이 세금을 낸다 그랬죠? 그리고 수입하면 수입하는 자, 시설 대여하면 시설 대여업자가 세금을 내면 되고. 뭐 기억하셔서 배우자 직계 존비속 나오면 다 징여로 본다. 근데 추정의 뜻이 있기 때문에 입증하면 유상으로 볼 수도 있다. 뭐 경매나 공매로 취득하거나 파산 선고되어 처분되는 걸 취득하거나 원래 등기를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하거나 그리고 각종 걸로 입증이 되면 또 모두 기억하라. 부담부증이요. 부담부증이 하게 되면 채무액 부분은 뭘로 보고? 유상으로 취득한 거로 보고 채무액 이외의 부분은 무상으로 취득한 거로 본다까지 가시면 됩니다. 접시면 되고. 등록세 납세 의무자는 등기 등록을 하는 명의자가 세금을 낸다. 증권자가 납세 의무자입니다. 그러니까 설정 등기는 지상권자, 임차권자처럼 권자고 말소 등기는 설정자 이렇게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채권자 대위 등기 나오면 뭘 꼭 기억해라. 원래 그 세금을 납할 의무가 있는 자가 세금을 낸다. 그러니까 제3자가 등기를 신청하더라도 결국은 그 소유자가 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원칙이 누구다? 사실상 소유자. 언제? 6월 1일 현재 실제 소유자. 이건 뭐라겠어요? 소유권 변동 사유가 생겼는데 매매 등으로 변동 사유가 생겼는데 등기가 이행되지 않아서 실제 소유자와 공보상 소유자가 다르게 되면 누구를? 사실상의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를 하겠다. 이때 뭘 해줘야 된다? 신고를 해줘야 된다. 며칠 안에?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안에. 신고하면 사실상 소유자, 안 하면 공보상 소유자가 낸다. 6월 1일 현재 양도 양수되면 양수인이 납세 의무자고요. 주택은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달라도 한꺼번에 세금을 계산해서 나온 세금을 안분해서 낸다. 뭘로? 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하고 공동 소유일 때는 지분에 따라 지분권자가 되되 지분 표시가 없으면 균등한 거로 본다. 그죠? 실제는 상속이 됐는데 등기도 안 하고 신고도 안 하면
주된 상속자. 실제 종중재산인데 공부상 개인명으로 되는 경우 신고하면 종중, 안 하면 공부상 소유자. 신탁재산은 누가 낸다? 수탁자고요. 체입의지는 사업시행자. 국가 등과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무상으로 쓰게 되면 매수계약자. 소유권에 분쟁이 생겨서 기속이 분명하지 않다. 그러면 사용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납세의무자. 보시고. 81페이지 6번의 납세의무자 아주 간단하죠? 딱 보시면 되고. 82페이지 과표. 이것도 뭐 간단합니다. 과표. 얘는요. 과세표준이 종부세 내용이 진짜 간단하죠. 자, 내가 만약에 10억짜리 주택을 가지고 있다. 종부세 내죠. 얼마에 대해서? 10억 다 내는 건 아니죠? 얼마? 6억까지는 안 내잖아요. 그 6억을 빼줘야지. 그러면 얼마? 4억. 이거 아니라겠죠? 여기다 얘도 뭘 곱한다? 공정시장. 이게 반드시 나와야 된다. 공정시장. 이때 비율이 얼마다? 전부 다 80%. 80%. 얘 없다는 거 기억하세요. 우리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70, 주택 60인데 얘는 부자들이 내는 거니까 얼마? 그냥 80. 그러니까 결국은 주택의 과세 표준은 전국의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6억을 공제한 금액이다. 아니라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의 비율을 곱한다. 이게 이제 올리면 나머지도 똑같잖아요. 별도는 80억을 받는다. 공제한 금액 이렇게 가겠죠. 얘는 5억을 공제한 금액. 주택은 6억을 공제한 금액 해놓고 셋 다. 그러다 한다 공정시장가액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끝이에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 있어요. 주택은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는 얼마? 3억을 뭐한다?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추가 공제. 이게 뭔 뜻이에요? 이런 말이 있죠. 자, 10억인데, 자, 6억 빼줬죠? 4억이에요. 근데 얘가 뭐예요?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면 3억을 또 빠요. 그죠? 그럼 1억이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다 80%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근데 같은 10억인데 얘가 2주택이다. 두 개다? 그럼 어떻게 돼? 그냥 4억에다가 80%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같은 돈이 10억인데 얘는 단독명의자니까 추가 3억 공제 되는 거고 얘는 같은 10억인데 뭐가 안 돼? 추가 공제가 안 된다. 왜? 1주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명의는 안 됩니다. 공동명의자는 1주택이어도 안 된다. 걔는 안 되는 게 아니라 혜택을 주는 거라겠죠. 왜? 얘가 12억인데 부부 공동명의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이걸로 계산하고 잘라 계산합니다. 지분대로 6억 나눠요. 그러면 둘 다 6억 초가 안 됐기 때문에 얘는 뭐다? 그 공동명의 자체로 얼마까지? 최대 12억까지 종부세 안 내기 때문에 여기는 추가 3억 공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오해하면 왜 공동명의는 안 해줘? 이게 아니라는 거지. 이 자체의 혜택을 보기 때문에 그렇다. 그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왜 주택수 제외한단 말 제가 했잖아요. 자, 이러면 서울에 10억짜리 주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원주에 집이 있는데 얘가 만약에 문화재 주택이다. 그러면 얘가 7억이에요. 그럼 종부세계산 어떻게 해요? 얘는 합산해서 제외된다 그랬죠? 문화재 그럼 10억만 한다는 얘기다. 10억. 그리고 6억. 4억이잖아요. 그 원래는 이렇게 80% 가야 돼요. 2주택이니까. 근데 얘가 문화재 주택이니까 주택수에서 빠지니까 1주택자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3억이 되는 이 얘기예요. 그럼 1억에서 80%. 이 뜻이야. 그러니까 주택수에서 제외한단 말이 그런 거죠. 물론 3주택이면 뭐 제외되나 안 되나 마찬가지겠죠. 왜? 두 개일 때는 얘가 1주택자가 되는 혜택을 보는 거죠. 이제 그 뜻입니다. 그게. 그래서 과표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82페이지 보시면 7번의 과표 주택에서 똑같아요. 그냥 뭐 하면 돼? 전부 다 합한 금액에서 80억, 5억, 6억을 공제한 금액에 다 뭘 빼줘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빼줘라. 뭐 그런 얘기입니다. 쭉 써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3번에 동그라미 3번에 보면 1주택 단독명의는 어떻게 한다? 3억을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동그라미 4번은 등록 문화재 주택,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은 뭐한다? 주택수에서 제외간다 라고 돼 있죠. 그죠? 그리고 그 1주택자는 또 뭐도 받아?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저기 뭐 있어요? 연령별 공제가 있고 장기 부유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이대에 따라서 10%, 20%, 30% 받을 수 있고 보유기간에 따라 20에서 4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뭐다? 이 두 개가 중복이 되면 뭐한다? 중복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만약에 만 70세 이상이시고 그 다음에 10년 이상 부유했다 그러면 최대 7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세액공제 누구만 해준다고요?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만. 그러니까 가능하면 집이 하나인 사람은 세금을 안 내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왜?
집이 하나라는 얘기는 투기 목적이 아니라 거주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조금 비싸다 그래서 넌 부자니까 종부세 내라. 이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가능하면 1주택자는 세금을 덜 내는 쪽으로 가겠다 해서 그런 혜택을 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종합, 밑에 종합하고 별도도 마찬가지죠. 전부 다 뭐 합한 금액에서 얼마? 80억, 6억을 공제한, 5억을 공제한 금액에 뭘 곱해라? 공정시장가액표를 곱한 금액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진도는 거기까지 하고요. 요 과표, 다른 거 취득세는 한 번만 하고 하겠습니다. 자, 또 하겠습니다. 취득세 과표는 원칙이 뭐다? 신고가액이다. 예외 뭐가 있다? 시가표준액. 그래서 어떻게 해라? 신고 금액을 원칙으로 하지만 시가표준액과 비교수 둘 중 큰 금액으로 가되 무조건 그 금액을 하는 거 사실상 취득가액 뭐 국수, 공판장, 검증 이것 빼고 나머지는 다 시가표준액과 비교를 해라. 그랬죠? 취득가액 연부 취득은 연부 금액이 과표고 보증금 있으면 계약보증금도 포함한다 그러셔야 되고 추가로 취득가에 포함되는 거 안 되는 거 여기 뭐 있다 있죠? 건설자금이자 그리고 연체료 할부이자 얘는 누구만 되고? 법인만 되고 포함되지 않는 거 뭐? 부가가치세 취득세는 포함을 안 하지만 양도세는 포함을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건축물 건축이나 개수는 증가한 금액인데 이때 신축과 재축은 제외 토지 지목 변경 얘기 나오면 증가한 가액 그러시면 되고 지목 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법인 장부나 판결문으로 입증 그러면 그 소요된 비용을 과세 표준한다. 그죠? 등록세는 따로 갈 건 없고요. 그 자산 재평가나 감가상각으로 가액 변경 그러면 변경된 가액을 과표한다. 채권 금액으로 가는 경우 채권 금액이 없으면 채권의 목적이 된 금액, 처분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과세표를 할 수도 있다. 뭐 그 정도 딱 보시면 되고요. 재산세 과표는 뭐예요? 원칙이 시가 표준액인데 여기 6월 1일 현재 여기 뭐가 있다? 예외로 공정시장 가액비를 곱한다. 뭐만? 토건주, 토지건축물 주택. 얘는 50에서 90, 주택은 40에서 80 범위에서 정하는데 현재 토지건축물은 70%, 주택은 60% 돼 있고요. 개인, 법인 다 뭘로 간다? 시가 표준액이다. 원칙 그러니까 토건주가 나왔을 때만 공정이 나와야 되고 그거 안 나오면 다 시가 표준액 그러시면 되고 법인도 예외 없이 장부가액 그런 거 없이 시가 표준액으로 간다. 그죠? 양도세 과표는 양도 가액에서 뭘 빼주면 필요 경비를 빼주면 뭐가 나오고 양도 차익이 나오고 거기서 장기부여 특별공제해주면 양도 소득금액 마지막 뭘 빼죠? 기본공제해주면 과세 표준 필요 경비는 취득가액 플러스 자본적 지출 플러스 양도비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듣다 보면 된다니까 이게 잠깐 듣다 보면 세뇌교육이 된다니까 그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8번 세뇌부터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 날구지니까 그죠? 어디 가지 말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